I met you out of the blue, and everything I felt was new. You told me that you weren't ready, but then you act like we're going steady. I knew I was gone. Thought things would change as we blurred the lines, but you only want me sometimes. 그러니까 이 저자의 미출책 코너가 이 서점의 시그니처 같은 것 같았어요. 뭔가 흔적이 있는, 작가의 흔적이 있는 책이, 그러니까 뭐 같은 가격이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딱 보이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자로 정확하게 그으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배 자로 그으세요? 학교 다닐 때? 아니요. 그래요? 근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없으면 밑줄 안 그을 것 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나무 계단 느낌 있다. 근데 이 소리가 계속 모닥불 장작 타는 소리가 계속 나서 너무 여기 천국 같아요. 캠핑장 같기도 하고 약간 천국 같기도 하고 이런 책들이 있는 큐레이션 서점은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년은 제가 그 배삼식 작가님 그 1945라는 희곡 편집할 때 읽게 됐던 책인데 그 이제 희곡도 이제 1945년에 해방된 그 시점의 이야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되게 영년이었던 시점에 대한 얘기여가지고 그때 참고도서로 나왔던 책인데 약간 책 편집하다 보면은 그렇게 편집하다가 각주 책 보면서 읽게 되는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되게 덥네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 책인데 제목이 일단 너무 영년, 제로, 이어 제로. 이런 제목 짓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잊을 수 없는. 책장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책장을 약간 플렉스를 했는데 책장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췄거든요. 그 특징이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이 책에 맞춰서 후회할 텐데. 후회하고 있어요. 이 위에는 안 꽂아요, 책? 여기다가. 안 꽂아요. 이 높이도 맞췄어. 그래서 사실상 이쪽도 별로 안 남고 여기도 차게. 별로 안 남고. 저희는 요새 이제 책이 막 늘어나니까 이 공간을 엄청 꽉꽉 채우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먼지가 안 쌓여요. 아 그렇지. 저거 튀어나오는 것도 못 보지. 그럼 집에서 이렇게 열 맞춰서 아니면 열이 다 분야별로? 맞춰져 있어요. 분야별로이긴 한데 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나눠져 있죠. 여기 방이 이래서 독서 모임 하거나 할 때 이런 방들 사용하나 봐요. 아니 이 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서. 여기는 훨씬 여기는 책을 여기 만화책이 있네. 꼭 옆으로 앉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리 걸치고. 이렇게. 위생 제가 그 대학교 때 바둑 동아리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더 글로리 보면서도 세상 바둑이 제가 대학교 들어갔더니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앉아봐요 잠깐. 네. 아니 이 얘기할 때 갑자기 앉으니까 시간과 정신의 방해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심리 상담 같기도 하고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봤더니 그 동아리에는 다 그냥 혼자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무슨 토너먼트로 계속 이제 경기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네, 제 이름 숫자 위에는 항상 X 진 거죠. MT를 가도 밤새도록 사람들이 앉아서 바둑을 둬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바둑 채널이거든요. 젊은 바둑 기사분이 여러 바둑에 대한 이제 지식을 알려주는 채널인데 그 종로에 가면은 파고다 공원이랑 거기서 이제 선수님들 계시잖아요. 길거리 바둑 그분들이 이제 시합하는 걸 직접 생중계하는 채널에서 그런 컨텐츠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보고 하면서 책 골라서 사야 되잖아요, 그쵸? 정신이. 이거 뭐 따라 그렸었어요. 집에서 이 그림, 네, 이 사람, 이 주인공, 이 아저씨.
인생 후반부 계속 백수였는데 인생 후반부에 진짜 만화 그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집에서 다 이 아저씨를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딸도 아버지도 다 그래서 이 몇 권 몇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는 위기다 라는 말을 아버지가 이 주인공한테 하거든요. 너는 위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찢어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놨었어요. 너는 위기다. 이 어깨 없음, 이 어깨가 없는 듯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네. 이걸 사야겠어요. 고전 작품을 리뉴얼하는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책을 뭐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책이 다시 나오면 다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나와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게 전제돼 있는. 근데 한국 책은 10년만 지나도 다시 나와서 사람들한테 읽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 소설이나 한국 작품들은 되게 동시대성이 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왠지 별로 읽을 거 없는 것처럼 읽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국 책들 리뉴얼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독자들한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일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약간 그냥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데미안이 다시 나오는 거랑 채식주의자가 다시 나오는 건 느낌이 많이 다르다. 네. 거의 형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이거 오늘 새 책 만들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릴리스했는데 그 민병훈 작가 달력 뒤에 쓴 유서라는 소설이고 분량은 딱 정용준 작가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얇은 책인데 가족의 죽음? 그러니까 많은 죽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끝일 수도 있지만 특히나 더 이렇게 죽음을 직접 선택한 가족을 뒀을 때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의미를 계속해서 곱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한 주인공이 그 시절로 계속 돌아가서 그 시간이 나한테 줬었던 것들, 영향 준 것들 이게 뭔지를 되게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회피하고 싶고 유예하고 싶은 어떤 상황에 자기를 계속 노출시키는 게 이렇게 글쓰기라든지 이제 소설 쓰기라든지 문학에 대한 하나의 큰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설인데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셋밥일치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얘기들이 많기 마련인데 완전 다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글이 갖고 있는 힘은 확실히 힘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피아노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 아니 뭔가 책 사러 오면은 뭘 사야 하겠다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아는 책 계속 보다가 뭘 사야 할지 결국엔 아무 생각도 그쵸? 여긴 에세이들 이 시리즈도 되게 재밌었는데 클라우드 이게 정말 그 뭐랄까 한 작가의 작품과 삶을 지금 전부 다 담아보겠다는 거대한 취지의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이게. 그때 현지에 가서 네. 그래서 정말 이 쓰는 분들의 발품과 노고와 피땀 눈물이 다 박혀있는 이거를 18,800원에 산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 자본주의 사회 세계에서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 아, 위어드. 이 위어드는 서사 앱에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던데 원래 그런 구독, 뭐랄까 책 정리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별로 열려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많이 보지 않고. 근데 그러다가 이 서사 앱을 구독을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구독을 했어요. 월 5,900원에 결제. 근데 그게 어떤 좀 계기가 있었는데 챗GPT가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챗GPT한테 여러 가지들을 물어봤죠. 제일 처음 물어봤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 82년생 김지영을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한 6줄, 7줄에 정리가 되는데 근데 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만 아주 건조하고 담백한데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는 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보도자료 쓸 때 한 1시간 동안 하는 거 얘는 0.001초 만에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위기감 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 보도자료 쓰거나 할 때 되게 태만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서사 앱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요약 정리된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여울 작가님이 칠드런 액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었는데 길지 않은데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고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어떤 건데 그게 우리한테 어떤 걸 줄 거다 이 얘기를 뭐랄까 도식적이지 않으면서도 꽤 내용이 잘 전달되게 이게 전문가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책 속의 글이 뭔지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거기는 문학책은 별로 없죠. 사실 문학책은 그렇게 정리하기 되게 힘든데 경제, 경영, 인문 이런 책들은 다 보지 않아도 핵심 개념만이라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이거는 사고 싶었었어요. 질병의 탄생. 질환이라는 게 개념도 좀 모호하고 이제 드러나는 증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질병은 또 다른 건데 이제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되게 인문학적인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되게 많은 것들을 다 병리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은 그거보다는 훨씬 실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인류학적인 관점이 엄청 유행처럼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인류사적이고 약간 문명사적으로 어떤 주제를 이렇게 탐구하는 책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피부색과 자외선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어요. 궁금하다. 네. 질병의 배후에 무엇이 있나. 불 앞에 불 앞으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책은 뭐예요? 저희는 제일 잘 나가는 게 작가님 일주책이 제일 잘 나갑니다. 아 진짜요? 네, 원래 제가 읽었었던 책도 작가님들도 어디에 붙일 거지?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똑같은 책을 2번 사가신 경우도 있고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흔적이 있거나 근데 작가의 흔적은 또 완전히 다른. 내 주위에는 왜 멍청이들이 많을까? 스티븐 핑커가 추천을 했으면은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은 어떤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멍청이가 많을까 이런 생각 많이 다들 하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어. 저 이런 그 카피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이런 막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시도 이런 호기로운 카피들. 이제 멍청이의 종류를 알아보자. 단순히 아는 게 없는 멍청이.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계의 멍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존심만 강하고 건방진 멍청이. 그게 더 힘들어. 그쵸. 눈치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멍청이. 이 멍청이 많죠. 주변에 민폐 끼치는 멍청이. 미신과 음모론에 빠져있는 멍청이.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면 설명하는 멍청이. 점점 나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또 못 읽겠어. 네. 아, 너 왜 이렇게 눈물이 나? 나 빼고 다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멍청이. 멍청이. 네. 뭐야, 그림도 있네. 그림도 있고 심리학자이자 과학 저널리스트. 잡지 심리학 서클의 편집장. 잡지를 많이 만드시는 분이어서 약간 유형화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가 유형화하기 이런 거 있죠. 이건 17,000원. 이게 조금 더 싸네. 질병의 탄생보다. 밑으로는 너무 따뜻해. 따뜻해서. 펭귄의 여름? 이원영 선생님. 이건 사야 될 것 같아요. 성실한 여름을 보내는 펭귄과 부지런히 기록하는 동물 행동학자가 남극에서 맞닿은 순간들. 그림이 있구나. 뭉클하다. 네. 펭귄. 그러니까 저희 그 잡지 만들고 있잖아요. 동물에 대한 이야기나 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원영 선생님 필자로 고유명사 이원영. 맞아. 네. 그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펭귄의 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펭귄의 날? 너무 귀엽다. 전 그쵸. 세계에서 펭귄을 네. 기념해. 먼 이야기들은 다른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엄유정 그 그림 그리시는 엄유정 작가님이 아이슬란드 가가지고 지냈던 그 생활을
대한 에세이도 오랜 시간 동안 읽었던 게 아닌데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 바다에서 수영, 거기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수영하고 버스 타고 다니고. 자연은 우리가 살찌기를 바란다? 이렇지. 자연 우리가 살찌기를 바란다고? 네. 이제 이렇게 좀 다른 영역, 특히 경제 경영서나 이렇게 보면 그 문학 책 만들 때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여기는 막 지금 보면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상식이에요. 진짜 이거 우리가 못 써서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치? 너무 사고 싶다, 네. 그치? 당장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사고 나가면 진짜 호구될 것 같잖아요. 진짜 언젠간 한번 이런 거 쓰고 싶어. 이렇게 필터를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다급함을 조장하지 않는 분야죠. 문학은 사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맞아요. 사실은 되게 다급한데. 우린 너무 다급한데. 한시라도 다급한데. 미국에서 어떤 셰익스피어 도서관을 간 적이 있는데 셰익스피어 전공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전체 셰익스피어 뮤지엄 안에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정말 다 나무로 돼 있고 그냥 거기 있는 극장도 원형 극장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극장이 있고 딱 그런 곳에서만 셰익스피어를 연구하고 그 문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특권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그걸 이렇게 눈앞으로 볼 수 있게 실현한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사치스럽고 좋았거든요. 거기 가면은 되게 이렇게 중심에 있는 것 같고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하는 현실인 것 같고 막. 밖에서 보기만 해서 또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다. 맞아. 안에 들어갔으면 거기 있는 분들 표정은 밝아 보이지 않았어. 맞아요. 여긴 지하인가 봐요.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 보는 곳. 잡지가 여기서- 여기로 온 거였구나. 우비로. 우와, 다락방인가? 어머, 리터다. 어머. 이런 센스. 올해 구독 안 하셨나 보다. 여기는 진짜 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공간을 이렇게 다 구현한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재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을 정말 다 모아놓아서 실제로 우리 집엔 이렇게 다 못 해놓잖아요. 이건 어떤 선택의 재검토인데 말콤 글래드웰 이거 부제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최상을 꿈꾸던 일은 어떻게 최악이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다. 네, 어떤 집착에 대한 이야기. 이게 5장 제목이 모든 것을 불태우기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해야 할까? 신념을 버리고 승리하다. 목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례들이,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추구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결과 사이에 어떤 과정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 너무 위로가 돼요. 누가 막 실패한 얘기, 막 뭔가를 도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악이 된 얘기들 이런. 힘이 난다. 네. 우리 일상에서는 되게 잘못된 선택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거를 직시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비참해지니까. 그래서 재검토하기가 너무 힘든데 새 책인데 어머 디자인이 되게 빈티지하네요. 그러네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김영사에서. 네. 되게 힘 안 주고 그렇게도 내는구나. 저 의외네. 너무 비문학적이죠? 고르는 책들이 지금 심지어 이거 움직임이 어떻게 운동을 잘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최신 연구 결과로 운동이 가진 놀라운 힘을 밝히다. 사실 최신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운동이 놀라운 힘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분 썼던 책들 보면 왜 항상 난 결심만 할까? 스트레스와 만성 통증을 완화시키는 알아차림 요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런 잘 쓴 자기계발서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극받아. 자극받고 되게 필요하고. 경청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요? 정말 시강이다. 너무 귀엽다. 동물 나오거나 이런 시안을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약간 풍경이거나 동물이거나 이런. 물론 풍경이랑 동물 너무 다르지만 정말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 책은 저 고양이랑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인간의 심리. 제가 1월 달에 수원 화성을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의궤 보면서 이제 화성 뭐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그때 이렇게 가서 했겠지. 그때 뭐 먹었구나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들은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건데 너무 근사해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정조에 대한 생각을 되게 하면서 정조에 대한 책이 있으면 보고 싶다. 면접 볼 때 대표님이 지금 무슨 책 읽고 있냐 그래서 그때 대답했던 것도 정조 관련된 책이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정조 어찰첩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돼갖고 근데 정조 붐이 있었어요. 네. 너무 복잡한 사람. 역시 리더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구나. 탁월한 리더는 무엇인가? 레이드팀을 만들어라. 만들고 싶지 않네요. 리더팀 만들고 싶지 않아. 이게 다 고른 것 같은데? 앉아도 소리내. 이제는 앉거나 설 때 계속 소리가 나. 15,000원. 귀여워. 이거 한다고 샀잖아요. 그냥 급 현타가 왔어요. 너무 지금 제 심리 상태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내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질병의 탄생, 어떤 선택의 재검토. 다 타면 조용해지는구나. 전 그럼 이걸 사야겠어요. 밑줄. 네, 얼마예요? 가장 인기가 많은. 근데 어떤 곳에서도 안녕하기를 이란 책이고 아까 위에서도 봤었던 그 산문선, 문학인 산문선 1번을 아까 위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건 두 번째 책이고 공전대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이제 시민으로서의 삶, 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밑줄 치어진 부분들 보니까 그리고 작가의 연령대는 50대 우리는 무엇을 쓰레기라고 하는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온라인에서 이제 어떤 사안들을 보면 각자 엄청 뭐랄까 편향된 의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의견들이 좀 정제된 형태이거나 좀 어떤 설득과 논리의 구조가 훨씬 잘 갖춰져 있는 게 어쨌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 후에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책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동체 감각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고 시민, 뭐 공동체, 사회, 공감의 단위로서의 나 막 이런 것들은 책이 아니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화하기도 힘들고 책이란 매개가 좀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이렇게 고를 줄 몰랐어요. 많은 걸 저걸 읽고 재검토해 볼게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멍청이가 많은지 그것부터 저의 어떤 왜 그것은 최악이 되었나.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